안녕하세요. CEO 페르소나 개발 및 전략에서 발표를 맡은 이소진입니다. 저희 팀의 페르소나 분석은 로아님, INT의 경우는 팀원이 전부 참여하여 제작했습니다. 문제점 파악은 노bun기님,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제작에 덕화님이 해주셨습니다. 강혜결님은 PPT와 썸네일 제작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CEO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입니다. 앤디 제시는 2021년 7월부터 아마존의 CEO로 재직 중이며 제프 베이조스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아마존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설립하고 4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시킨 핵심 인물입니다. 앤디 제시의 영향력은 크게 비즈니스 영향력, 기술적 영향력, 기업 거버넌스, 사회적 영향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앤디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아마존 수입의 약 60%를 창출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애플 등 대규모 기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며 그의 리더십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로 IaaS와 PaaS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존스의 후계자로 리더십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도전적인 시기에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와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며 기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씨는 데이터 기반 침착함, 적응력, 그리고 영감을 주는 리더십을 특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보입니다. 그는 간결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핵심 가치에 집중합니다. 늘 냉정하고 평온한 태도를 갖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아마존 내 직원들에게 혁신 문화를 장려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직원과 파트너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앤디 제시는 항상 혁신을 존중하고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려면 기꺼이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아마존의 노력을 반영하여 녹색 계획을 옹호하며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팀 구축과 협업 장려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팀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wendy 제시는 데이터와 효율성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 주주, 직원, 고객, 정부,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 직원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와 복지를 강조하지만 공간 부족과 효율성 중심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받고 있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앤디 제시는 아마존 팝업 스토어 행사를 통해 아마존이 추구하고 있는 환경 보호와 기술 혁신을 대중들에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미래 실험실입니다. 환경 보호 및 기술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개설하는데 이때 구역별로 아마존이 현재 핵심적으로 개발 중인 것들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상호 링크를 만들어 대중들이 체험을 통해 깊이 있는 참여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각 구역은 다음과 같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로봇 기술 구역입니다. 아마존 전기차 드론 배달 방법을 제시하며 탄소 제로 물류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홈 구역입니다. 아마존의 스마트 홈 설비로 에너지 절약의 인테리어를 체험합니다. 세 번째로 AI 제시 인터랙티브 구역입니다. AI 제시 이미지를 통해 환경 전략 배우의 이념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디어 전략 구역입니다. 팝업 행사, 홍보 영상, 소셜미디어 토론, 제시즈 팝업 등의 장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단체들과 합작입니다. 환경단체, 테크놀로지 기업, 유명 모델 등과 협력하여 아마존을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테마 한정 상품을 출시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된 만큼 환경기금의 수익금은 환경기금에 기부하겠습니다. 특히 팝업 스토어의 인터랙티브 존에서 AI 제시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는 전면적인 홀로그램 영상 또는 스크린 형태를 취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해설과 실시간 인터랙티브도 포함됩니다. 참가자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퀴즈 챌린지도 마련합니다. 방문객은 AI 제시에게 환경 기술 또는 아마존의 환경 전략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AI가 해당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AI 제시는 방문객이 수행한 미션에 따라 개인 맞춤형 디지털 선물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전용 디지털 감사 편지를 발송합니다.
이번 행사는 NDJC와 아마존의 ESG 요소 중 하나인 환경보호 분야에서 실질적인 약속과 실천을 바탕으로 NDJC의 리더십과 아마존의 기술력을 결합해 협업식을 통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아마존 팝업 스토어를 설립하여 환경보호 철학, 과학기술 혁신과 대중들의 체험을 결합시키고 AI 인터랙티브 요소를 도입하여 NDJC의 기술 혁신과 결의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NDJC가 향후 추구해야 하는 전략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후선언. 둘째, 선진기술. 셋째, 빅데이터입니다. 평소 혁신과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마존은 핵심 전략 중 하나인 기후선언을 통해 그의 리더십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NDJC는 아마존 팝업을 통해 아마존이 갖고 있는 기술 차원에 대한 추구와 과학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결합 잠재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아마존은 자사의 선진기술을 대표하는 AMS 등 혁신 문화를 활용해 운영 활동의 탄소 감축 진도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고객이 탄소 배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커스터머 카본 풋프린트 툴을 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컴퓨팅 및 데이터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빅데이터로부터 AI, ML까지 다양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출시해 녹색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가 환경보호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아마존은 정기적으로 친환경 목표와 관련한 회사의 진전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분기마다 그린 액션 보고서를 발표해 전 직원의 환경보호 노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팝업을 통해 아마존은 핵심 가치의 구현, 브랜드 목표와의 연계, 다양한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채널에서의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NDJC의 리더십이 사용자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환경보호를 추진하는 CEO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대중들에게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실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NDJC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NDJC는 아마존 직원들에게 주 5일 출근을 요구하는 사무실 복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팬데믹 동안 원격 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에게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제시가 사회문화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나 효과적인 설명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 변화입니다. 아마존은 장애인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승진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은 고용주와 장애인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격 근무 권리를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법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장애인 직원 정책은 장애인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DJC는 과거에 아마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는 노조가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으로 간주되었으며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노동법 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존의 직원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조 결성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NDJC 리더십하에서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FTC는 아마존 경영진이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암호화된 메시징 앱인 시그널을 사용해 점진적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가격 책정 알고리즘인 프로젝트 내시가 시장을 조작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아마존은 법적 및 평판 리스크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규제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8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시사의 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업무 복귀 정책의 원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생산성 및 직원 만족도와 같은 데이터 중심의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복귀 요구 사항을 조정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탄력적인 업무 시범 계획에 착수해야 합니다. U 프로젝트 등 일부 팀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주간 복귀 일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장애 직원을 위한 보다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세 번째로 쌍방향 소통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Ask Jesse Anything과 같이 직원 질의응답 행사를 개최하여 직원의 관심사에 직접 대응하고 익명 피드백 채널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경영진 직원에게 주요 요구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시의 반노조 발언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직원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이론에 따라 직원의 자주적 선택권에 대해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직원의 자율성은 기업 문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마존의 우수한 복지 혜택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또 제시와 경영진에게 전문적인 법률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법의 경계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주하는 법률가 홍보팀의 공동 검토를 거칩니다. 다음으로 내부 조사 및 합법성을 강화합니다. 내부 통신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자동 삭제 기능의 사용을 근절하는 등 전면적인 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감사 기관을 고용하여 내부 준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의 혁신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합니다. 아마존 기술 및 소비자 보고서를 발표하며 회사 혁신이 소비자 가격 및 편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미디어 인터뷰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시 또는 기술팀 담당자가 프로젝트 내시와 같은 알고리즘의 실제 기능을 설명하고 외부 오해를 해소합니다. 더욱 엄격한 법규 준수 문화를 세웁니다. 투명한 경영 약속 계획을 도입하고 내부 보고 채널 및 규정 준수 보상 및 처벌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반독점 문제 진행 상황 코너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조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직원 신뢰 회복, 외부 평판 개선, 내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CEO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팀이 참고한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